그 이게 나오고. 자, 오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시대가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발전하지만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대응에 대한 이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실효과로 알고 있고 이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6대 온실가스가 심각해져 가지고 가장 심각한 기상이변을 이끌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심각한 이 생태계 변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우리가 첨단 과학이 밝혀주는 이 우주의 근원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을 시리즈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PPT에 보이다시피 4개 시리즈는 첫 번째 이 지구온난화 기상이변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를 지구 내부에서 한번 살펴보고 지구 내부라는 것은 지하 내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천문학적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양자역학에 의한 기존의 이 녹색 운동이 아니라 이 양자역학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적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퀀텀 녹색 혁명. 그 네 번째는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비 탄소 경제를 대항하는 수소 경제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4개 시리즈로 15분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고 코로나도 생태계 변화죠. 생태계 변화인데 이게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변하면서 환경의 역습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기상이변이라든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지구온난화, 눈에 보이는 생태계 변화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온실가스 눈에 보이거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왜 발생했지? 여기에 답이 없잖아요. 아무도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미 확진자가 지금 1억 5천만은 넘었죠. 전 세계 인구에서 1억 5천만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이제 300만 명을 넘었었죠. 그래도 지금 21세기니까 그랬지, 만약 이것이 똑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7세기, 16세기 흑사병, 패스트 같은 했을 때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도 사망하고. 자, 이와 같이 심각한 거 그래도 첨단 과학과 첨단 의학 덕분에 또 의료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선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근원적 지구온난화와 근원적 생태변화의 원인을 알아야지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X 디지즈라고 하는 다음 넥스트 팬데믹, 다음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지구 빙하기가 지구 역사에 있어서 지구는 탄생한 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46억 년 됐습니다. 46억 년 된 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빙하기,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멸종하는 대멸종 시대가 5번 있었죠. 마지막에 있었던 게 약 70만 년 전에 지구의 그 행성이 크기가 한 10km짜리 되는 운석이 저쪽 멕시코 유타카 반도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공룡이 멸종한 그 지구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빙하기는 결론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가 되지 않는 지구 생태계 완전 멸종의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지구 빙하기가 또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빙하기 문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아는 거지만은 이미
이 전문가들은 오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첨단 과학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사물 인터넷의 시대, 로봇의 시대에 있어서 자 첨단 과학과 기술로 이것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배웠던 온실효과 맞습니다.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온실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농촌에서 비닐이나 유리로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농작물을 이제 재배할 수 있게끔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온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도 온실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산업화로 인한 우리가 교통에너지라든가 냉난방 주거 에너지라든가 얘가 또 온실가스가 이 지구 대기상에서 지구를 감싸므로써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를 반사해서 지구가 터진다. 즉 햇빛의 반사와 차단, 햇빛의 반사와 차단으로 인해서 지구 온실가를 설명하고 얘를 유발한 즉 6대 온실가스 CO2라든가 뭐 미타일이라든가 육불화학이라든가 얘들을 좀 없애는 감축하는 이거를 정책을 지금 전 세계적인 나라가 이 국가 정책으로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CO2를 감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즉 CO2를 배출하는 이 화석연료 자동차를 없애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맞느냐? 한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있어서 과연 지구 온도가 더워지는 게 이 온실가스만의 문제일까? 저는 오늘은 지구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빅뱅이 있습니다. 자, 빅뱅에 의해서 138억 년 전에 이 태양 우주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거대한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플랑크 시간 동안 초거대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90억 년 지나가지고 이제 지구가 태어나고 원시 지구는 그래요. 원시 지구는 지금 지구 내부에 원래는 이제 수소, 태양과 같은 수소와 헬륨으로 됐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무거운 입자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핵 코어를 형성했잖아요. 이 핵 코어가 거의 6,000도잖아요. 6,000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핵과 외핵이 있고 이 6,000도 되는 핵이 회전을 하면서 유도 전류에서 자기장을 형성하고 지구 내부에 있는 여러 암석들 또는 여러 원자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이 체온이 올라간 거는 체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 몸에서 뭔가 지금 이상 반응이잖아요. 그죠? 염증이 생겼다든가 뭐 여러분도 감기 걸려서 독감 걸리면 어떤 마이신을 먹잖아요. 그죠? 목이 붓다. 염증이잖아요. 그럼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지구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폼페이 지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구 내부에서 역동적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지구 내부가 변하고 있는데 지상 위에 이 온실가스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여러 번 알다시피 지구가 지각 6가지의 그 대륙판이 모아졌잖아요. 대륙판에 의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히말라야 산 같은 것도 원시지구 상태에서는 바다였었잖아요.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지각의 어떤 융기와 하강에 의해서 얘들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바다가 육지가 돼서 산맥이 되는데 지구 온실효과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의 이 화산이라든가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지구 내부 에너지의 변동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은 뭐 심각한 거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은 지진에 의해서 지금도 현실에 있어서도 뭐 며칠 전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거의 도시까지 이 용암이 흘러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이 화산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구 내부가 역동적으로 에너지로서 아주 지옥으로서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지구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 핵이 있고, 이 내핵, 외핵이 있고, 우리가 마그마층이 있고, 지각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역동적인 지구 내부의 지하 에너지 장애 문제를 우리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맞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내핵이 우리가 육천도 상에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외핵의 유도전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지구 외부에 자기장을 형성하죠. 왜? 어떤 이 전자를 갖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갖는 것들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자기장이 과연 지구 내부와 그리고 지구 외부의 대기 온도,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지구가 모든 우주 태양계로부터 날라오는 방사선으로부터 태양 폭풍으로부터 이 수천만 도 뜨거운 이 태양 폭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구 자기장이거든요. 그건 지금 온실효과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태양 방사선, 태양 폭풍, 태양 코로나, 흑점, 이것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관관계가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구 대기 온도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지구 자기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이 자기 축이 점점 지금 이 알래스카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1년에 15에서 50km씩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지구 온난화와 결정적 영향을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70%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 이 지구 온난화 영향, 이걸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물론 일부 신경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우리가 근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생물이 바다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단세포에 그 무기물에서 유기생물이 생성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그리고 포유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어류에서 포유류 되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생겨났다고 진화론적으로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 창조론이 있다 다음 얘기를 하고, 자, 이와 같은 지구 생태계의 근원인 지구가 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서 어떤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구 생태계의 근원인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바다의 플랑크톤이 변하고 있고 바다의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들, 뭐 여러 가지 세포들, 단세포들, 얘들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와 연관을 져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우리가 다가오는 5차 산업혁명 시대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가장 약할 것 같아요. 왜? 산업화가 전혀 안 돼 있는 남극에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온실효과와 조금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단순히 온실효과로 보지 않고 지구 내부의 문제, 지구 외부의 문제, 우주 천문학적인 문제에서 우주의 근원을 살펴보는 녹색 혁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지구온난화의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와 지구 지하 내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지구 내부에 핵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뭐 측정해 본 적은 없지만은. 자, 우리가 근데 문제는 지금 지상에 있어서 우주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성까지 가고, 그죠? 화성. 미국, 중국이 지금 화성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죠? 화성까지 가고, 그리고 40여 년 전에 쏘아올린 미국의 보이저 1호, 2호가 한 42, 3년 지나가지고 태양 우주계, 이 거대한 100만 광년 이상이 되는 이 태양 우주계 바깥을 나갔어요. 근데 자, 우주의 개발은, 우주 과학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온난화의 결정적 역할을 할 지하 내부, 지구 내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태양의 무동 복사 에너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들이 지구가 그대로 우주 천문학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구 자기장이 없다면은 지구는 어떻게 돼요? 화성처럼, 달처럼 생태계가 살 수 없는 죽은 행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내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내부의 문제, 지하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거기서 지구 온난화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구 내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여기 내핵과 외핵이 되고 우리가 마그마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회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자, 자전과 공전은 중력 에너지의 문제고, 그리고 역시 유도, 이 핵이 회전하면서 핵이 급속하게 아주 변동하면서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힘은 지구 자기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은 결국은 양자역학적으로 쿼크와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들의 에너지 파동으로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결국은 에너지 장 속에서 플럭추에이션, 변동하고 있는, 급변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지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구가 우리가 우주 천문학적 또는 대기상에서 에너지 장과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지구와 전기장 쪽으로, 전자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에 있어서 어떤 힘들이 지구 외부로 빠져나와서 대기와 또는 이 태양 우주계와 연결이 돼 있느냐, 이것이 여기서 설명하는 바로 벤 앨런대라는 지구 자기장의 지구 보호막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대기 온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구 자기장의 벤 앨런대. 그러니까 벤 앨런대가 없다면은요, 지구가 바로 화성이나 달처럼 사람이 살지 못하는 행성이 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지구 내부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구의 수호신이라고 놨습니다. 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 내부에서 핵과 그 내핵이죠. 그리고 외핵이, 얘들이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형성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고,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모든 태양 폭풍이라든가 태양의 방사선이라든가 우주서
날라오는 이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또는 감마 버스트라든가 이 무지막지한 정말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벨 앨런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벨 앨런대가 지구 온난화와 어떤 연관관계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뭐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3D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여하튼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도 결국 전하들 전하를 띤 입자들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하전 입자들의 장이 이 외계를 향해서 우주를 향해서 쏘아지고 있는데 바깥에선 태양이라든가 또는 태양 우주계 바깥에서 은하 우주선 방사선들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이 하전 입자끼리 만나 가지고 바로 이 자기들끼리 벽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벽에서 지구가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 온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는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한 벨 앨런대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가 지금 형성된 지 뭐 한 46억 년 됐거든요. 근데 만약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지구의 자전이 멈추게 되면요. 이와 같이 지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벨 앨런대가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구도 화성처럼 달처럼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은 행성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뭐 철새라든가 이것들이 다 멸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인간의 몸도 모든 생태계의 그 형상을 갖춘 것들 결국 자기장을 가지고 생체 자기장을 생체 리듬이라고 표현하는 생체 자기장을 가지고 이것이 무너지는데 지구의 생태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자, 지구 온난화 문제는 온실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구 내부에 에너지 장애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자, 이거를 지구 내부의 근원적 문제? 그거는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지구 내부의 여러 가지 현상과 원인을 찾아보자.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뭐 수백만 종, 뭐 수천만 종 이상 되겠죠. 모르니까 현재 밝혀진 바이러스만 한 50만 종이라고 합니다. 밝혀진 것.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들이 어떻게 지금 이것들이 변하고 있는지, 얘들이 어떻게 변해서 다세포가 되고 얘들이 또 어나더 인간처럼 어나더 생명체를 변하는지 이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구 내부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서 지구 온난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를 원자와 분자를 이제 쪼개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쿼크와 렙톤, 뭐 페르미온 12개 원자와 4개의 힘, 보존 힘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정답이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 보게 되면은 물질이 있고 반물질, 즉 matter and antimatter라고 하는 건데요. 좀 우주 만물의 근원, 철학적 근원을 이해할 때 지구 온난화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물질과 반물질의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와 질량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것이 양자
영점 장애에서 초연결돼 가지고 우주가 구성돼 있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실 효과와 지구 내부터 우주 천문학 모든 것들이 초연결된 하나의 에너지 장 속에서 에너지 장의 문제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